꿀주먹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선물로 돈을 벌기 위한 조건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현실 직시, 금액 선정, 비중 조절, 시간 투자, 대응의 한계, 복귀, 매매 일지 순서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이 1388원인데 100불이라는 금액을 1380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13만 8천원이 나옵니다. 오늘 날짜로 물류 단기 알바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여기 보시면은 18만원, 15만원, 19만원 정도가 있는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별표 한 다음에 3시간 잔업 추가시로 써있고 새벽 야간 풀타임 알바를 뛰었을 때가 14만원에서 16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일당을 하루 만에 준다는 건 죽기 직전까지 일을 시킨다는 말을 뜻하죠. 저도 어렸을 때 택배 단기 알바를 뛰어보지 않은 건 아닌데 저는 상차는 해보지 않았고 하차만 3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진짜 지금 단기에 돈이 빨리 필요해서 한 거지 이거를 메인으로 해서는 저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꼈고, 물론 하시는 분들은 되게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트코인 선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물류센터에서 일당 받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또한 사연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학비가 부족해서 뛰거나 혹은 갚아야 될 돈이 있어서 뛰거나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보통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죠. 다시 앞으로 가서 13만 8천원, 흔히 우리가 이제 100불이라는 금액은 이 정도의 금액이다라는 거를 한번 상기시켜 드릴 겸 단기 알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만 200불 손절은 별거 아니다 혹은 그 정도는 이뤄야 된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금액이 쌓이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고 익절을 그때그때 했었을 때도 그 돈이 쌓인다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되겠죠. 단기 전업이나 아니면은 좀 단타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100불, 200불이 하루 일당 정도의 목표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에 100불을 버는 건 쉽지 않지만 이거는 소액이든 고액이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도 50불이 수익이 아니었던 적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 심리상 50불보다는 적어도 100불로는 익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익절을 안 하다가 되려 본전으로 끝난다거나 손절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아예 생각을 바꿔서 나는 아직은 내가 초보이기 때문에 진입 조건은 기다렸다고 하고 본인이 선택한 근거에서 하겠지만 차라리 50불을 2번 익절해서 100불을 채워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지면은 위의 조건보다 아래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쉽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매매를 자주 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본인이 투자하는 금액 대비 한 번에 너무 큰 금액을 익절하는 방식이 저는 비효율적이라는 걸 뜻합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단타로 진입한 포지션은 반익 본전 로스를 안 합니다. 그냥 75% 팔고 본전에 걸어요. 내가 여기에서 최대 손실을 0.5%로 잡았는데 익절을 2%, 3%로 바라고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단타를 진입을 했을 때는 그냥 그에 맞게 매매를 진행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추천해드리는 방식은 비트코인 단일 종목 고정으로 추천을 드리고 매매를 할 때 최대 수익과 최대 손실 설정을 미리 하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익금, 손실금도 마찬가지지만 목표 익절가가 100불이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마지노선 손절을 100불 손절로 잡아야겠죠. 아니면은 연속 2번 손절 이런 기준점, 저는 추세선 작도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유독 추세선 작도 자리를 계속 털어먹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매매 2번 손절이 나면은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에서 해서 딸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큰 손실이 일어나면 감당이 아예 안 되니까 2번 손절하면 그냥 지금 조닝은 아예 버리자. 여기는 노이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내 스킬로는 못 단다 혹은 내 매매 방식에는 불리하다라고 그냥 정해버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결과가 나왔을 땐 이런 움직임에 나왔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저배, 고배 이렇게 나뉠 텐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댓글 달렸던 것 중에 좀 많았던 게 몇 배를 써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내가 지금 구간에서 짧게 로스 잡고 단타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저배로 하는 거는 사실 메리트가 좀 많이 없죠. 내가 길게 들고 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사실 잘 되면 좋지만 제가 밑에서 말했던 대로 이 상승 추세에서 롱을 들어갔을 때 저는 여기에서 엄청 길게 들고 갈 생각이 없었고 저는 줄 때 익절을 미리미리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충분히 분할 익절 되고 마지막에 나중에 남았던 물량을 근거로 위에서 지금 숏을 들고 있다고 일반 시황 영상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고배율을 하는 만큼 굳이 그 포지션을 오래 들고 가려고는 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저는 스윙 매매는 나온 구조물이나 나온 캔들 그리고 중장기 추세를 보고 들어가는 거인 만큼 길게 들고 가는 대신에 비교적 저배율로 한 번 더 올라와서 내 평단을 위협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분할 익절했을 때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저배율 매매가 더 유리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간혹 고배율로 들어갔는데 타점이 지금 너무 좋았을 때는 다른 계좌로 새로운 포지션을 오픈을 하는 거죠. 고배율 같은 경우에는 30-40% 남은 물량이어도 여기서 내려갔을 때 리턴 값이 크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일한 금액을 베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지금 엄청 크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상승 추세를 기다렸다가 롱을 어느 정도 배율 있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서는 롱이 더 유리하죠. 누가 봐도 엄청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조닝에서는 300불이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에서는 150불, 하락 추세는 지금 단기 상방 힘이 굉장히 강하니까 숏에 베팅하는 것은 좀 보수적으로, 물론 제가 일반 영상에서 이 구간에서 숏 포지션 전략을 올려서 저도 숏을 진입을 했지만 숏보다는 롱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되게 빨리빨리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이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을 때 상승 추세가 조금 더 힘이 세니까 상승 추세에서는 롱을 이제 좀 더 비중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동일 비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동일 비중이냐면 그냥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롱이 유리하면은 상승 추세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둬서 베팅을 하되 너무 큰 금액을 넣진 않는다. 이런 방식을 비중 조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패턴마다 좀 동일한 금액을 넣어요. 뭐 삼각수렴이면 얼마, 불플래그면 얼마, 베어플래그면 얼마. 이게 제가 생각하는 동일 비중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롱과 숏의 유리한 포지션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면서 베팅을 하는 게 저는 동일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뭐 2배, 3배가 넘어서는 안 된다. 저희 방에 계신 분들 글을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강조를 하기 때문에 글을 다 쓰셨는데 두 가지 레퍼런스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200불 챌린지를 한 달간 진행을 해서 700불을 달성했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레버리지는 20배 동일 수량 고정, 손절로스 1% 미만 고정. 그러니까 진입과 동시에 손절로스가 1% 미만일 때만 이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시드가 올라갈 때 점진적으로 수량을 늘림. 제가 이제 100불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의 생각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불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 그 100불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기억을 지우고 다시 챌린지를 처음부터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제가 해외 선물도 모의 투자로 많이 권해드리는 게 비트코인 단일 종목만 하게 되면은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터전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해외 선물도 많이 권해드렸어요. 대신 실매매는 나중에 하자고 했지만 이 글을 쓰신 분은 하고는 계십니다. 보시면은 코인 선물 2,000불로 100불 챌린지를 이어나갈 예정.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또한 매매 일지 작성을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두 분께 피드백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위에 분이 돈을 더 빨리 버셨잖아요. 근데 저는 위에 분한테는 매매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00불이라는 금액을 제외하고 한 달 만에 3배 이상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 공격적으로 했거나 혹은 거기 내에서 복리를 좀 많이 한 겁니다. 동일 비중, 그리고 아무리 타점을 기다리면서 한다 하더라도 저게 만약에 좀 큰 금액이었으면은 저렇게 단기간에 3배씩 버는 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1000불 챌린지, 10,000불 챌린지 이런 챌린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돈 들고 와서 매매했을 때는 그 챌린지를 통해서 매매 횟수에 대한 경험치는 얻을 수 있지만 그 방식을 통해서 본시드로는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금액보다 중요한 게 매매 자체의 경험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은 1000불로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초보자한테 이 돈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돈이지만 배율을 너무 말도 안 되는 배율은 쓰면 당연히 안 되고 그건 고쳐야 되고 총 2,000불이 있어야만 이 사람은 1,000불로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000불로 원 포지션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뭐 2분할 3분할로 해서 1,000불에서 따면 다행인데 1,000불로 시작했던 계좌가 900불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현물 계좌에 있던 1,000불 중에 100불을 여기에다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선물 계좌에는 1,000불이 되겠죠. 제가 말하는 비중 조절에 대한 첫 번째 리스크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액 어떨 때는 많이 넣고 어떨 때는 적게 넣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계좌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금액이 있다면 선물과 현물의 동일 금액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들어갔던 포지션이 손절 났을 때는 다시 그 금액을 1,000불로 채우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 금액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크다고 했죠. 300불로 매매를 하고 싶으면 최소 시드가 600불이 되어야 하고 300불을 기준으로 익절을 하면은 350불이 되잖아요. 그럼 이 금액의 50불을 다시 현물 계좌로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한 번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동일 비중으로 했어. 어떨 때는 잃고 어떨 때는 따잖아요. 그 구간에서의 뭐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혹은 지금 장세에 따라서 돈을 잃으면은 그 돈을 다시 채우는 것과 동일하게 돈을 따면은 그 돈을 다시 현물 계좌에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야 돈이 쌓이겠죠. 이 부분을 많이 혼돈하시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쉽지 않고 차라리 그 돈으로 복리로 때리면 돈이 더 많이 벌리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돈을 쌓으려고 매매를 하는 거지 돈을 빨리 벌려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닌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빨리 하려고 했을 때 모든 결과가 좋기가 쉽지가 않은 것처럼 이 시장도 똑같습니다. 시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하는 것과 매매하는 건 다르고 지금 그려지는 차트를 보고 있는 것은 공부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새로운 개념을 익히는 게 공부니까. 그래서 공부와 매매는 아예 다르다라고 구분을 하시고 직업에 따라서 스케줄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직장인들 기준으로 9 to 6로 계산을 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출근하고 밥 먹고 씻고 돌아와서 지금 바로 공부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낮잠을 자고 아니면은 평소보다 1시간 빨리 기상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일을 했을 때 내가 목표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 만큼 일찍 자버리고 1시간이나 30분 일찍 일어나서 그거 공부하고 나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근데 직업 스케줄이나 본인이 가정이 있으시거나 뭐 아이가 있으시거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본인이 맞게 스케줄을 설계한 다음에 공부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편의점 알바도 2, 3개월 해야 경력직이라고 하잖아요. 별로 그렇게 엄청 어려운 업무가 아닌데도 그런 것과 동일하게 최소 3개월은 해야 되는데 3개월을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사와 매매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냉면집 장사라고 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매출 금액이 다를 거 아니에요. 여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되겠죠. 물론 겨울에도 냉면을 즐겨 드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름이 피크죠. 매매도 그 장세에 따라서 매매 방식이 다릅니다. 혹은 내가 그동안 알았던 패턴과 그 장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값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폭등장, 폭락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래서 1, 2년 만에 얼마를 벌어서 졸업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돈을 갖고 나가면 괜찮아요. 시장을. 근데 어차피 그렇게 큰 돈을 벌어서 이 시장에 남아 있다면 아마 그 돈을 전부 다 시장에 반납을 하게 될 겁니다. 상승장 때 오신 분보다는 당연하겠지만 폭등장 때 많이 오셨죠. 폭등장 끝나고 하락장이 진행될 때 폭락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쵸? 그 폭락장이 꽤 오래 지속되고 난 다음에 횡보장 그리고 상승장을 지나고 나서 폭등장으로 바뀌게 돼요. 장이.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0이면 99 여기에서 오신 분들보다 여기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더라도 이 아래가 아니라 여기서 왔겠죠. 여기서 알트코인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날아갔으니까 폭등장이죠. 이거는
상승장을 넘어서 폭등, 그냥 계속 오르기만 했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하락, 그리고 꽤 이 금액 대비로 쳤을 때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했습니다. 횡보, 우하향 횡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아직은 상승했다고 봐야겠죠. 폭등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상승, 하락, 다시 상승.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인가? 라는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이게 다 나온 차트이지만 안 무섭지만 엄청 빠르게 빼고 그 다음에 고점을 높였어요. 그리고 이제 69K부터 하락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거는 뭐 미친듯이 떨어졌습니다. 폭락하듯이. 나름 상승장인 척 그림을 그렸죠. 쐐기 형태로. 그러고 나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그리고 여기서 횡보. 그 다음에 폭등은 다시 여기서 합니다. 폭등, 뭐 여기서 구간별 하락은 있지만 여기 폭락, 여기 단기 프레임에서는 폭락한 거죠. 엄청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걸 뛰어넘는 장이 폭등장입니다. 그냥 계속 올라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작은 호흡을 다 뜯어보면은 그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잡았어도 최저점이었죠. 지금 구간으로 치면은. 네, 그래서 저는 뭐 3개월, 6개월 만에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다 해도 그 사람이 이 시장을 떠나지 않으면 어차피 그 돈은 다 잃는다. 특히 그게 단기간에 너무 빨리 쌓은 돈일수록 그 돈을 재투자 혹은 그 돈을 투자로 또 쓴다면 다 잃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지만 장에는 5개의 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많이 공부해서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 번아웃이 옵니다. 사람이라는 게 지치기 때문에. 근데 장은 최소 이 사이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1년에서 뭐 2년, 길게는 3년 정도는 경험을 해봐야 그래도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근데 이거를 좀, 저도 이 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랬겠지만 뭐 3개월 안에 뚝딱, 6개월 안에 뚝딱, 1년 안에 뚝딱은 해보면 알겠지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응의 한계인데, 저는 사실 매매할 때 대응을 최소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구간별, 여기에서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제가 좀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돈 벌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대응이라는 말 자체의 사전적 의미가 어떠한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서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 올바르게 취하는 게 대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그려질 때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어제 여기 구간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기 하락 추세죠. 떨어지는 힘이 더 강한 하락 추세. 여기 구간에서 아예 무포이신 분들은 1차,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걸어놨기 때문에 걸렸는데, 이 구간에 있을 때 2차로 들어가시고 이렇게 손절을 잡으시는 매매 셋업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구간에서의 저도 대응을 했는데, 어제 9시 30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단 부근에서 놀고 있어서 저는 절반 덜었다가 이 구간 뚫지 못하면 다시 재진입을 한다고 해서 물량을 익절로 50% 덜었다가 다시 50%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눌림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매매에서의 대응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이벤트가 뻔히 있어. 혹은 지금 이 하락 추세가 누가 봐도 뚫리는 각이야.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막 뚫을 수도 있는 각이야. 그러면 최대 손실을 여기 혹은 뭐 여기 아니면 여기로 잡았다 하더라도 미리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는 대응은 그 정도 대응입니다. 그 모든 구간마다 포지션 설계할 때 뭐 지금 어떻게 돼서 물량 더 태우고 순환매하고 하는 그 대응은 차트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가능한 매매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셔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지만, 순환매 같은 매매 방식의 한계점이 너무 명확하고, 제가 하는 대응 셋업은 이 정도 대응 셋업입니다. 이 이상은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 2년째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대응에서는 돈을 벌기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간별 설계를 해서 그거에 맞게 베팅을 하고 그 매매 셋업이 틀렸을 때는 손절을 해야지, 거기서 뭐 물타기에서 탈출 뭐 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손절하고 다음 자리를 지켜보는 편입니다. 대응 손절의 끝은 청산이다라는 영상을 제가 촬영도 했는데, 이 아래 내용도 동일합니다. 복귀 매매일지 이거에 관련된 영상도 되게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복귀의 중요성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왜 복귀가 중요하냐면 좀 일반적이지 않은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조닉마다 다르지만 이 구간이 유사하죠.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구간과 이 구간이 좀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복귀를 해야 됩니다. 단기 복귀. 여기서 이거 계속 나오네.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해석. 물론 저도 여기에서는 잘 매매가 전부 다 수익으로 끝나고 여기 구간에서도 롱 크게 먹었지만 여기에서는 숏을 안 치고 웨지로 그려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봤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그려졌죠.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복귀를 나름 했어요. 그래서 좀 여기 유사성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질 확률을 좀 더 높게 봤었어야 됐나? 조금 특이한 움직임이나 유사 호흡이 한 번 나오면은 그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오는 그런 것도 열어둬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이제 프랙탈 같은 거죠. 봉 패턴 도구를 사용하면은 프랙탈을 대면은 어느 정도 좀 유사 움직임 그 조닝에서 그게 연속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똑같은 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한 복귀 등을 포함해서 매매에서 뭐 복귀 그리고 매매 일지의 중요성은 너무 많이 해서 이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일지도 제가 올린 매매 일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되게 간단한 엑셀 함수 같은 거를 써서 내가 지금 무슨 매매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승률이 어떻게 되고 내 평균 레버리지 같은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매매 일지를 써야 복귀가 되는 매매 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너무 귀찮으시면 아까 제가 뭐 포지션 진입했던 그런 것처럼 혹은 제가 일반 영상에 올렸던 것처럼 차라리 캡처를 찍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서 1차 진입, 여기서 2차 진입을 했는데 이벤트가 있어서 절반 덜었고 다시 이 하락 추세를 뚫지 못하는 그림을 보고 여기서 그 물량을 덜어낸 물량을 재진입을 했고 이 구간에 떨어질 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에 저항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부 물량을 정리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까지 닿으면 네 번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까지 지금 얼러트도 걸려 있죠. 여기 구간까지 내려오면 추가로 익절을 해야겠다. 저도 이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부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은 여기서 정리를 할 예정인 겁니다. 이거를 귀찮으니까 캡처를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지 카피 혹은 뭐 이미지 다운로드 이렇게 단축키로는 컨트롤 시프트 S에서 어디에다가 하셔도 되는데 제가 운영하는 방에는 게시글을 씀으로써 복귀를 하라고 추천드리는데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만드는 거 몇 분 걸리지도 않으니까 그런 구간에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PPT에다가 데이터를 정립하는 게 좋겠죠. 한 5가지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트코인 선물로 돈을 벌기 위한 조건이라는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당연히 어느 부분은 공감이 되고 납득이 되시겠지만 어떤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해봤던 방식이라면 혹은 내가 몰랐던 부분이라면 저렇게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만 하셔도 저는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